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jQuery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는 가장 기본적인 이 프론트엔드 단의 언어이고요. jQuery는 자바스크립트를 좀 확장시킨 그런 언어입니다. 결국은 jQuery는 자바스크립트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jQuery 쓰는 이유는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너무 불필요한 코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축약시키고 경량화시켜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언어가 바로 jQuery인데요. 지금 현재 개발자들이 jQuery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 jQuery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의 확장된 언어들, jQuery 모바일, jQuery AJAX 또는 React.js, 또 D3.js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Query나 jQuery 모바일 또는 AJAX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사용할 수 없고 그 위쪽에다가 이미 누군가가 만들었던 그 라이브러리의 API들을 임포트 시켜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jQuery나 jQuery 모바일을 사용하고 나면은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가 사실은 조금 힘들죠. 하지만 그렇다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두 개를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사전 질문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사전 질문은 뭐냐면 그 jQuery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써야 되는 코드가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네, 이거 달러하고 document.ready 펑션이라는 걸 써야 되냐고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이거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건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언어가 이제 시작을 할 때 진입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입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jQuery를 할 건데 jQuery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경량화시킨 라이브러리 언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랑 HTML 사이에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거고요. 이 jQuery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적은 양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일단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일단 배우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jQuery를 쓰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돌아가기 힘들다고 그랬었죠. 밑에 이제 간단하게 예를 한번 볼게요.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뷰라고 하는 아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뷰라고 하는 아이디를 사용할 때는 앞에다가 도큐먼트라는 객체에 점 찍고 get element by id라는 걸 썼었죠. 그리고 inner HTML 뷰라는 위치에다가 HTML 코드로다가 이렇게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문구를 출력하겠다 이런 뜻이었었는데 만약에 요거를 우리가 jQuery를 작성한다면 밑에 있는 코드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달러는 기본적인 틀이고요. 그 다음에 id는 우리가 이제 CSS 할 때 샵이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클래스인 경우에는 점이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샵을 붙이고 뷰를 쓰게 되면 이 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그의 id 값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뷰라고 하는 id가 있는데 그 뷰라고 하는 id 위치에다가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어떤 문장을 출력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 어떤 우리가 태그가 들어있으면은 그 태그에 맞게끔 처리하겠다. HTML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간단하죠. 오늘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전체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이 배웠던 jQuery를 갖다가 접목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jQuery는 라이브러리 사용하기 위해서 이 다운을 받아야 돼요. 또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다운을 받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간단하게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작업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스크립트에다가 이렇게 임포트 시켜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죠.
개발을 하러 나갔는데 개발하러 나간 곳이 이 보안상 외부와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관공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가보안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대기업이라든지 이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라이브러리 써야 되는데 두 번째 방법처럼 인터넷과 직접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차단이 됐으니까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수 없겠죠. 예, 그런 경우에 다운받아서 이렇게 경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제 자유롭게 개발하고 싶을 때는 굳이 다운을 받지 않고요. 두 번째 방법,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요 CDN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동영상 강의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 jQuery를 사용하려면은 사이트에 들어가야 돼요. jQuery.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요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버전은요 3.3.1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이따가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이제 넣고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직접 여러분들이 여기 다운로드를 가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시면은요 어떤 파일들이 다운받아지냐면 이런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여기 이 파일들이거든요. 이 파일인데 지금 제가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위치에서 다운을 받으면 위에 게 다운이 받아지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를 다운을 받으면 아래에 MIN이라고 붙어 있는 게 다운이 받아집니다. 그런데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받아도 상관없고요. 이 차이점은 뭐냐면 MIN은 이게 미니멈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원래 풀 버전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코드 수를 좀 줄여서 약간 좀 어글리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코드 자체는 들여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아주 경량화만 시켰던 어글리 코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니멈 코드로 받을 수 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운을 받겠냐고 나오죠? 아, 제가 선택된 게 요거 MIN.js였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이 그냥 풀버전 .js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어떤 수업을 할 거냐면 전에는 이제 미리 보기로 했었잖아요. 미리 보기에서 직접 파일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결과창을 갖다가 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AJAX부터는 이제 서버가 필요합니다. 서버가 필요한데 설명은 그때 가서 자세하게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웹상에서 한번 실행해보는 방법을 연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동영상에 나와 있는 그 파일은 이클립스 버전과 톰캣 버전하고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제가 조금만 가이드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받으신 거에는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 다시 한 번만 강의 끝난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일단 어떤 이클립스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서버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가이드를 해드리고 제가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클립스는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툴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죠?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치 톰캣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버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앞에 클라이언트 단을 작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클라이언트 단을 작업하고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 단을 작업할 때는 참 좋은 게 뭐냐면 파일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뭐 index.html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한 파일은 브라우저만 있으면 그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해서 볼 수가 있어요. 브라우저. 그래서 브라우저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고 그 다음에 크롬이 있고 뭐 파이어폭스가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개의
브라우저가 있죠. 그래서 이런 브라우저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HTML이라고 붙어 있는 이 코드들은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HTML이라고 하는 걸 내가 미리 보기는 할 수 있지만 나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친구라든지 또는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들한테, 그 고객들한테 화면을 보여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코드를 서버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버를 여기다 하나 붙일 거예요. 서버를 붙여서 서버를 붙인 다음에 이 코드를 이 서버에다 올리는 거죠. 이 서버에다가 index HTML 이런 식으로 서버에 올려주게 되면 자, 왼쪽에 있는 이 index HTML은 내 컴퓨터에서 내가 이클립스 또는 에디트 플러스를 가지고 작성을 하고 나 혼자 미리 보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다른 사용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서버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index HTML을 올려주죠. 이렇게 되면은 자, 다른 사용자들은 다른 위치에 있겠죠. A라는 사용자도 있을 거고 B라는 사용자도 있을 거예요. 이 A라는 사용자와 B라는 사용자는 뭐를 통해서 이 index.html을 보냐면 이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리 보기로 할 때는 여기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은 이제 확인할 때 파일 콜론 슬러시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index.html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확인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들은 이렇게 앞에 파일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지 않고요. 앞에다 뭐를 붙이냐면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을 받고요. 가령 이 서버의 주소가 203 222 204.7번이다. 그렇게 접속을 하고 난 다음에 index.ht 포트도 하나 빠졌죠? 8080 포트에 index 찍고 html 이렇게 해야지만이 서버에 올라와 있는 index.html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비사용자도 같은 방법으로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쓰고 그 다음에 IP를 적고 그 다음에 진입 포트를 쓰고 그 다음에 해당 파일을 써야지만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해서 서버가 제공하는 HTML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쓰면 누구도 이걸 기억할 수 없습니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이 IP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뭐를 갖다 붙이냐면은 보통은 도메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진입점이 index HTML이라고 한다고 하면 도메인을 1년 동안 그 유료 버전으로 돈 주고 산 다음에 이름은 내가 도메인명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http www. 예를 들어서 dream.co.kr 이런 식으로 이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서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IP에 해당하는 값은 dream.co.kr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물리적으로 연결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 도메인의 이름만 기억하고요. 도메인을 찍게 되면은 해당 서버에 있는 첫 번째 페이지를 접근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수업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서버를 구축할 수도 없고 도메인을 살 수도 없어요. 하지만 서버처럼 구동해서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서버를 무료 버전으로 사용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서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서버의 종류에는 톰캣이라는 게 있고요. 톰캣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톰캣
톰캣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IIS, 그 다음에 뭐 웹로직, 제우스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업용으로 쓸 때는 웹로직이나 제우스나 뭐 웹스피어나 이런 돈 내고 사용하는 비싼 서버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교육할 때는 이런 웹로직이나 제우스나 이런 걸 사용할 수는 없죠.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톰캣이나 레진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연습을 하고 나중에 이거를 상업용으로 할 때는 뭐 서비스를 좀 더 받으면서 유료화를 바꾸던지 아니면 더 비싼 웹로직이나 제우스를 사용을 해서 서버를 붙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 아파치 톰캣이라고 하는 것을 다운받아서요. 서버로 띄운 다음에 HTTP IP를 써서 접속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향후에는 여러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그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겠다 할 때는 도메인을 사서 붙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톰캣은 그런 서버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클립스에다가 서버를 붙이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이클립스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썼던 이클립스가 어떤 거였었냐면 동영상에 나왔던 이클립스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거였어요. 요거. 이클립스 IDE for JavaScript and Web Developer였었거든요. 자, 이 버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굉장히 가볍기는 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까지는 작업할 수가 있긴 하지만 서버를 붙이기가 좀 힘들어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에다가 서버를 붙이고 싶다 그럴 때는 플러그인이라는 걸 다운받아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이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버전은 eclipse.org라는 사이트에 접속해 들어가시면은요. Eclipse IDE for Java EE Developer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서버를 물릴 때 굉장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윈도우 화면이다 그럴 때는 요걸로 다운받으시면 돼요. 요걸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요걸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데 이게 받는 방법이 좀 약간 살짝 들어가는 단계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www.eclipse.org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다운로드가 보이시죠?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이클립스 테크놀로지가 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최신 버전은 get eclipse 포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이랑 저랑 맨 처음에 그 이클립스 설치할 때는 이 포톤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옥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옥시즌에서 한 단계 업된 포톤이란 버전인데 아무거나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 다운로드 64비트를 받으지 말고요. 이걸로 하셔도 괜찮지만 저는 다운로드 패키지로 가겠습니다. 직접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방법이에요. 다운로드 패키지를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런 화면이 뜨겠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떤 걸 받으시냐면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요거. 윈도우 32, 64비트 있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64비트면 64비트 버전, 32비트면 32비트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받아진 파일이 어떤 거냐면 요거. 이클립스, 저는 이제 옥시즌이었는데요. 이제 포톤 버전인 경우에는 포톤 버전으로 다운받아지겠죠. 이렇게 받아서 압축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아파치 톰캣을 한번 가볼게요. 아파치 톰캣은 tomcat.apache.org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왼쪽에 다운로드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다운로드 카테고리에 현재 나와 있는 버전은 톰캣 9버전인데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받아 쓰실 때는 8점대 버전을 받아서 쓰시는 걸 권장해요. 왜냐면 아직 톰캣 9가 안정화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오류가 발생할지 잘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단계 낮은 8버전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에 통깨 8버전을 다운을 받을 건데요. 이렇게 받으면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역시 8.5.33이라고 하는 이 현재 버전에 나는 64비트다 또는 32비트다 해서 이렇게 zip 파일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zip 파일이 생기면은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역시 다운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받은 파일 한번 잠깐 볼게요. 다운받은 파일은 여기요. 아파치 톰캣 8.5.33이라고 하는 이 파일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설치를 잠깐 해볼게요.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다 받을 거냐면 C 드라이브에 받을 거예요. 이렇게요. 제가 기존에 있으니까 이거 지우고 한번 뺐습니다. 자, 톰캣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톰캣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이 C 드라이브에 아파치 톰캣을 그냥 잡아서 드래그해서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일단은 탐색창을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파치 톰캣 다운받은 거를 더블 클릭해서 zip 파일 나오면 C 드라이브에다 그냥 끌고 가시면 압축이 풀릴 겁니다. 자, 이제 압축이 풀렸어요.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C 드라이브에 보면은 아파치 톰캣 8.5.33 이렇게 설치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설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압축 푸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 놓으시고요. 자, 받아서 압축을 풀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클립스에다가 이제 붙여서 환경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클립스 최신 버전으로 다운받아서 압축 풀어놓은 거, 톰캣 풀어놓은 거 두 개를 이렇게 풀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나중에 여러분이 이거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화면에서 윈도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윈도우에 들어가셔서 밑에 프리퍼런스를 클릭하시고요. 프리퍼런스를 클릭하고 자, 화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프리퍼런스 그럼 밑에 이 서버라는 게 나타나는데 전에 그 설치했던 이클립스 버전은 그 자바스크립트 버전 있죠? 그런 자바스크립트 버전인 경우에는 이 서버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그 자바스크립트 버전으로 오픈을 해보면 이 서버가 안 나타나고 웹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쵸? 요것 때문에 다시 이클립스를 다운받았던 거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버전으로 받았던 것들은 못하느냐? 할 수는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신 이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이클립스를 다시 설치하는 게 더 훨씬 빠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버를 클릭하시면 그 밑에 런타임 엔바이러먼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런타임 엔바이러먼트라는 게 있고요. 요거를 선택하면은 오른쪽에 서버 런타임 엔바이러먼트라는 걸 세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애드 버튼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클릭하시면 아파치 밑에 아까 우리가 설치된 버전이 몇 버전이었냐면 8.5 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8.5 버전. 자, 그럼 8.5 버전이니까 8.5로 가야겠죠. 이렇게. 다시 윈도우에서 프리퍼런스에서 서버의 런타임 엔바이러먼트에 애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네임은 아파치 톰캣 8.5로 세팅이 되어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경로는 어디를 잡아주시냐면은 아까 우리가 설치되어 있던 위치가 있을 거예요. C 드라이브의 아파치 톰캣 8.5 버전. 여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브라우저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자, PC의 C 드라이브에 아파치 톰캣 8.5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한번 하고요. 그럼 이제 위치가 잡혀 있을 겁니다. 톰캣 인스톨레이션 디렉토리. 그 위치는 여기 잡혔을 것이고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해서 피니시를 하게 되면 작업은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렇게 선택을 했을 경우에 밑에 C 드라이브의 아파치 톰캣 8.5.33이라고 뜨면 설정은 제대로 되어 있는 거고, 혹시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이클립스를 띄워서 서버를 가봤어요. 그래서 아파치 톰캣을 클릭을 했더니 이 자리에 까맣게 아파치 톰캣이라고 안 나오고 빨간 색깔이 뜨면은 분명히 파일을 지웠거나 이동했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예, 그래서 제대로 세팅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클릭했을 때 지정한 위치에 지정한 폴더가 존재하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세팅은 끝난 거죠.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클립스가 그 자바스크립트 버전이었다 할지라도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윈도우에 보시면 프리퍼런스가 있어요. 이 프리퍼런스를 눌러보면은 그 밑에 서버가 있고요. 서버 밑에 런타임 엔바이러먼트가 있어요. 선택하시고 애들을 클릭해요.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파치 톰캣 8.5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느 디렉토리에 톰캣이 있는지를 설정하라고 해요. 그래서 브라우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 혹시 만약에 C 드라이브가 아니라 D 드라이브 설치했다. 그럼 D 드라이브에 있는 경로를 설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현재 위치에 톰캣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작업을 끝내면 돼요. 피니시.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이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동안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동영상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테이트 웹 프로젝트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었을걸요? 네, 이 스테이트 웹 프로젝트는 오로지 프론트 엔드 단에서만 작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PHP라든지 또는 나중에 향후에 뭐 다른 백엔드 단을 배울 때 JSP라든지 이런 거를 쓸 때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프론트엔드 단인데 굳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해서 백엔드 단하고 연결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시죠? 예. 오늘 제가 여기에 톰캣을 붙인다고 했잖아요. 톰캣을 붙일 때는 스테이트 웹 프로젝트는 안 붙어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 붙여야지 무난하게 붙기 때문에 여기다 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선택하는 거죠. 요거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서 직접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나서 프로젝트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피니시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jQuery 워크라는 그 프로젝트가 생길 거고요. 전에는 자바 리소스라는 이런 말이 없고요. 그냥 오로지 웹 컨텐츠만 생겼었는데 이렇게 백엔드 단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폴더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 톰캣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보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캡처 떠는 거를 저희가 이제 수업 끝난 다음에 다시 업로드 해 드릴게요. 질문 잠시만 해주세요. 예. 기존 8.0 설치되어 있으면 8.0 지우고 나서 8.5 설치하면 되는지. 그 톰캣 8.0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8.0도 괜찮아요. 8.5나 8.0이나 아무거나 써도 괜찮고요. 실제 현업에서는 아직까지 최신 버전 8.5나 8.0, 9.0 버전 사용하지 않고요. 그 이전 버전 사용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거 그대로 설치하셔도 괜찮아요. 대신 이건 있어요. 설치하실 때 런타임 엔바이러먼트에서 8.5가 아니라 8.0으로 선택하셔야죠.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그대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나중에 실행을 해보다가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때 이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보다 안 되면 그때 지우시고 다시 설치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 쓰셔도 괜찮아요. 뭐 나는 그 이전 버전 썼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제가 제대로 연결됐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는 역시 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번엔 스태틱했는데 이번엔 다이나믹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jQuery work라고 한번 할게요. jQuery work. 자, 그러면 여기에 타겟 런타임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지난번까지는 아마 이게 넌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네, 이게 아파치 톰캣으로 이제 자동으로다가 연결이 될 거고, 혹시 연결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 넘어가시면 되겠죠. 넥스트 그냥 피니시 하시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자, 설치가 된 거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바 리소스라는 걸 열어서 라이브러리 열어보면은요. 아파치 톰캣이라는 게 이렇게 물려 있으면 성공하신 거예요. 이렇게. 지난번에 했던 걸 한번 볼까요? 지난번 자바스크립트 워크 폴더에 있는 거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톰캣이 없죠. 근데 지금은 아파치 톰캣을 선택해서 이렇게 물려도 괜찮죠. 편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치 톰캣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에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물렸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웹 컨텐츠의 인덱스 파일을 만들어서 작업할 건데, 실행할 건데, 이 웹 컨텐츠는 HTML이나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이 웹 컨텐츠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여기에 꼭 넣어야 되는 거는 HTML 또는 자바스크립트 CSS 파일,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음악, 동영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웹 컨텐츠 안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돼요. 특히나 뭐 이미지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것들은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 주시면 되죠. 그리고 HTML이나 CSS 같은 경우에도 관련성 있는 것들끼리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웹 컨텐츠에다 다 집어넣으셔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크다 보면은 파일의 관리 차원에서 HTML은 HTML끼리, CSS는 CSS끼리,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끼리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 자바 리소스라고 하는 것들은 백엔드 단에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바 리소스 쪽에서 작업하시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서 작업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쪽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웹 컨텐츠에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HTML 파일을 선택하시면 자, 위치를 잡아주라고 하는데 웹 컨텐츠는 jQuery 워크에 있는 웹 컨텐츠를 선택하신 다음에 index.html 그냥 인덱스만 하고요. 피니시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헬로우를 한번 써볼게요. 헬로우 jQuery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실행시켰던 방법은 인덱스 HTML에서 오른쪽 버튼 New 오픈 위스 웹브라우저를 클릭을 한 다음에 실행을 했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위에 보면은 주소줄을 한번 볼게요. 주소줄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맞나요? 파일 콜론 슬러시 경로를 쭉 설정을 해주고 인덱스 HTML 이렇게 파일이라는 앞에 프로토콜 즉 통신 규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버하고 나하고 통신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사실 언어를 지정한다고 보시는 게 맞죠. 자, 이제 파일로 해서 프로토콜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HTML로 실행을 했는데 요거는 나는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볼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Run as Run on 서버입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Run as Run on 서버인데 단축키로는 Alt키하고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X를 눌렀다가 손 떼고 R을 누르면 된대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키보드 F11 컨트롤 F11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11 자, 이렇게 처음에는 첫 번째 화면에는 다시 한 번만 서버를 선택하라는 게 나오죠. 선택하고 넥스트 자, 그러면 나는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서버에 올리려고 하는 프로젝트는 jQuery 워크라는 게 있대요. 다 올리고 싶으면 add all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 다 올리지 말고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건 다른 문제인데 여기에 컨텍스트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중복이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제일 여러분이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다 올리지 말고 필요한 것만 이 서버에 올리겠다라고 선택하시고 피니시 하시면 서버가 구동이 되면서 서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어때요? 실행되는 거 보이시죠? 자, 위에 있는 주소 제목줄에 있는 주소를 제가 카피를 떠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화면에는 HTTP가 보이지 않지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http 로컬호스트는 내 컴퓨터에서 내가 테스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컬호스트 대신에 127.0.0.1이라는 걸 써도 괜찮아요. 이거는 내 컴퓨터에서 내가 서버 겸 클라이언트 겸으로 테스트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톰캣의 기본 포트는 8080 포트입니다. 이 포트는 어떤 개념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 집에서 쓰는 전원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외부에서 전원은 하나만 들어와. 우리 집에 전기는 하나밖에 안 들어오죠. 하나밖에 안 들어오지만 그 전기를 가지고 냉장고도 연결하고 텔레비전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연결하고 하다못해 다리미까지 연결을 하려면 그 포트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돼지 콧구녕처럼 이렇게 뚫려있는 그 포트를 사다가 거기다 꽂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통 포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선은 하나로 들어오지만 전기는 하나로 들어오지만 해당하는 포트는 8080이라는 포트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포트는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개까지 쓸 수 있냐면 0부터 시작해서 65,576까지인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8080이라고 하는 건 보통 웹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8080은 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할 때는 포트가 정해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8080은 하나의 연결된 그 포트다라고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은 대역에 있는 컴퓨터들은요, 서로 서버에 접속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원격이니까 여러분이 제 컴퓨터 접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는 방화벽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서버를 띄웠다고 하고, 서버를 띄우고 IP를 알려드려도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게끔 막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가 강의장이에요. 강의장이고, 같은 대역의 IP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 IP를 여기다가 사용을 했을 경우에 가령 IP가 123 253 111 5번이다. 제 IP가 만약에 이렇게 잡혀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제가 서버를 띄웠을 때 여러분들이 이 번호만 이렇게 화면에 그 웹브라우저 작성을 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제 컴퓨터 접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뜻이에요, 이게.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 식으로 IP를 제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소를 제공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이걸 다 외워야 하잖아요. 이거를 도메인하고 연결해서 www.naver.com, www.google.com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IP가 있고 포트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버를 띄우고 작업을 해야지 우리가 작성하기가, 그러니까 이 에러가 좀 덜 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헬로우 jQuery라고 찍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안 했던 거였는데 그 메타 캐릭터 셋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EUCKER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뭐냐면 오로지 한국어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특수문자들은 다 지원이 안 되는 거죠. 한글까지는 가능하지만 뭐 중국말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뭐 이런 뭐 아랍어라든지 이런 것 전혀 지원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문자들을 다 지원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UTF-8이라는 걸 쓰거든요. 이렇게 UTF-8. 그래서 항상 앞으로 작업하실 때는 EUCKR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UTF-8을 사용하기를 권장해드려요. 자, 그런데 이거 매번 바꾸려면 귀찮죠? 매번 바꾸려면 귀찮으니까 한 번에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항상 바꾸려면 환경 설정으로 가야 되죠. Preference. 윈도우 Preference를 클릭하고요. 자, 이번에는 밑에 보시면 웹이 있어요. 이 웹에 보시면 CSS 파일, HTML 파일, 그 다음에 JSP 파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웹으로 나가는 페이지들이거든요.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EUCKR로 되어 있죠. 자, 요걸 클릭하고 메뉴에 있는 요거 UTF-8로 바꿔주시면 돼요. 맨 위에 있는 거예요. ISO, 유니코드, UTF-8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HTML도 같은 방법으로 바꿔주시고 JSP도 같은 방법으로 바꿔주시고 바꾼 다음에 닫아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닫더라도 지금 내가 이미 작성했던 거는 바뀌진 않아요. 바뀌진 않고 새로 만드는 것부터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HTML 파일에서 index2를 한번 해볼게요. 피니쉬를 해보면 자, 어때요?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윈도우의 프리퍼런스에 웹에 보시면 CSS 파일, HTML 파일, JSP 파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CSS하고 HTML 두 개만 바꾸시면 돼요.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 거를 맨 위에 거 선택하시고 Apply and Close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파일은 적용이 안 돼요. 언제부터? 새로 만드는 것부터 적용이 된다. 이런 뜻이죠.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세팅이 끝났습니다.
근데 자, 이제 지울게요. 이제 인덱스 HTML하고 인덱스 2하고 두 개를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살짝 지워주시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미리 보기를 하지 마시고요. 서버를 붙여서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이 동영상 자체에는 톰캣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톰캣 서버 쓰시면 되고요. 톰캣이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서버 중에 노드.js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레진도 있는데 보통은 노드.js나 또는 톰캣이나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니까 그걸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서버가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왼쪽에 서버스라는 애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서버스. 밑에는 톰캣, 이 서버스라고 하는 탭이 생기면서 톰캣 8.5라고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요.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상의 서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습하기 위해서 일단 클라이언트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클라이언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서버는 또 어디다 작업해야 돼요? 원래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서버는 다른 컴퓨터를 서버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버를 어디다 만드냐면 여기에 만들어야 돼. 서버. 그래서 두 개를, 요거는 내 PC에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클라이언트도 되고 서버도 돼야 되는데 서버는 하나의 컴퓨터인데 컴퓨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가상의 서버를 만들어야 돼요. 가상 서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상 서버가 어디 있게요? 가상 서버가 여기에요. 여기 샥 요거죠. 이클립스는 좋은 게 이렇게 작업할 수 있도록 편하게 서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준 데이터가 여기 어딘가에 들어있어요. 물론 제가 설명은 해드릴 수 있고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서버스.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이걸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지워버리면 가상 서버는 사라지겠죠.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사라지겠죠. 자, 한번 지워볼게요. 서버스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딜리트. 그런데 지울 때 반드시 체크를 하고 지워야 사라지는 거고, 체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클립스에서는 지워졌지만 일단 폴더를 열어보면 거기 서버스가 살아있습니다.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OK. 그 다음에 이것도 의미 없으니까 지울게요. 딜리트. OK.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No servers available 이렇게 나오죠. 사용할 수 있는 서버가 없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인덱스 만들어 놓고, 자, 서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만드는 방법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만들려고 했죠. 제가 오른쪽 버튼 Run as, Run a Server 또는 컨트롤 키 누르고 F11 이렇게 해도 되고, F11을 눌러도 돼요. 똑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컨트롤 F11을 하거나 Run as Run a Server를 하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1번, 2번 누구만?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용자만. 맥이나 뭐 다른 그 운영체제 사용할 때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장담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윈도우 사용자들은 컨트롤 F11이나 러너 서버를 띄워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자, 해볼게요. 처음에 한 번만 설정하라고 했죠? 8.5 넥스트 피니시를 하게 되면 서버가 하나 만들어지고 서버스가 만들어진 거 보이세요? 이렇게 서버가 올라가죠. 서버에다가 이 코드를 올린 거예요. 그럼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테스트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팅을 여기까지 했는데 사실 세팅이 저랑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할 수도 있는데 원래 서버가 세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오늘은요, 혼자 이제 이제 원격 강의 끝난 다음에 직접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서버를 세팅하고 이렇게 헬로 월드 또는 뭐 인덱스 HTML 테스트해서 웹이 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오늘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잠깐 쉬었다가 이제 jQuery를 한번 들어가 볼 거거든요. jQuery 들어갈 건데 제공해드린 이 소스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 소스 파일을 여기 웹 컨텐츠에다가 일단 옮겨 놓으시고 이렇게 자 옮겨 놓으시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오세요. 혹시 이제 제가 이 수정해 갖고는 이 파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이클립스랑 톰캣스 연결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파일을 집어넣고 그냥 오늘은 이렇게 오픈이스에서 웹브라우저 띄워도 괜찮아요. 상관없으니까 이걸로 하셔서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죠?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2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jQuery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